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교육과 또 미래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혁신 학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현재 정말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쌤의 에듀체리. 네, 여러분, 제가 2026년 미래교육 트렌드,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하는 책입니다. 또 교육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화두들이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심층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에서도 제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 꼭지의 글을 실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런 학교들에 보내는 것이 의대, 공대를 넘어서 제3의 물결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에서는 주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반반의 확률이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예측이.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컴퓨터 시대가 올까 그랬는데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지금은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혁신적으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만 해도 다음 영상에서 올리겠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집에서 어플을 만들고 많은 유익한 장점들을 누리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주식이든 세계 경제의 흐름이든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미래교육의 선도학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 교육에 아주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교사가 없고 또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고 탐구합니다.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놀라운 점은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 붙은 어떤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를 포기하고 이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혁신 학교에 지원을 해서 화제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당장 이런 혁신 학교를 보낼 건 아니지만 또 보낼 수 있는 형편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겠지만 또 물론 아이가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최소한 우리 애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대학부터 볼게요. 왜 대학부터 보냐면요. 대학이 바뀌면은 그 아래 입시가 바뀌고 입시가 바뀌면 결국 우리 아이들 공부 방식까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 대학이 지금 진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교는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2012년도 벤 넬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4년제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은 캠퍼스가 없어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 반에 19명, 강의가 아니라 토론 발표로만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미네르바 대학교는요,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SAT 같은 시험 점수를 안 봅니다. 토플 점수도 안 보고요. 추천서도 에세이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점수들은 결국 집에 돈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학원 보내고 사실 과외시키고 그러면은 그 점수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아이의 진짜 능력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랑 스탠퍼드에 동시에 붙은 학생이 이 미네르바 대학교를 골라서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하버드를 포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이제 세상이 점수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집 몇 권을 풀었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풀이하는 힘, 그게 진짜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혁신학교는요, 태제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2023년 9월에 서울에 문을 연 4년제 대학교입니다. 한샘의 창업주가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바로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섞어서 수업을 해요. 모든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을 합니다. 교수님들은 미국 스탠퍼드, 영국 케임브리지 같은 세계 명문대에서 모셔온 분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전공에 인공지능을 융합한대요. 학생들은 한국이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5나라를 돌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갈 때쯤에, 대학을 갈 때쯤이면 이런 학교가, 글로벌한 학교가 더 많아져 있을 거예요. 그럼 영어는, 이제 시험 잘 보는 영어는 정말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그 영어를 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능력이 필수 요소가 될 겁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 번째 혁신학교는 Singularity 학교입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학자예요. 레리 커즈와일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랑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분이 만들었대요. 근데 학교 부지가 무려 나사한테 받았고요. 돈은 학교의 창립 기금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구글한테 받았습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대학교를 다시 간다면 난 여기 싱귤러리티에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목표가 원래 이거였대요. 10년 안에 10억 명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이게 2022년에 목표가 좀 바뀌었어요. 10년이 5년으로 줄어든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이랑 속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할까요? 네, 다 외운 지식이 아니라 정말 급변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학교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아이 또래, 어린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번째 혁신학교는요, 칸 랩스쿨입니다. 혹시 칸 아카데미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그걸 만든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직접 만든 학교가 바로 칸 랩스쿨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이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네, 이 칸 랩스쿨의 철학이 딱 한 줄입니다. 사람은 각자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이 나온대요. 자,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년도 없고 성적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마다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학년제고 보통 학교는 나이로 학년을 나누잖아요. 8살이면 2학년, 9살이면 3학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조사하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럽기도 했어요. 사실 저만 해도 저희 아이와 다른 집 아이들을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한국 교육의 경쟁 시스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뭔가 그런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아이의 어떤 속도를 다른 남들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세계 교육의 흐름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죠? 다음 혁신학교는 액톤 아카데미입니다. 자, 액톤 아카데미는요, 소크라테식 토론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식 토론이 소크라테스식 토론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게 소크라테스식 토론입니다. 어렵고 굉장히 지난한 배움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핏 들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의 방향인데 우리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그리고 교사 한 명당 주어지는 학생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식 토론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길러지냐면요. 바로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글로 쓰는 힘, 또 내가 글로 쓴 것을 말로 표현하는 힘, 이런 능력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독립적인 평생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정말 잘 키웠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친구를 정말 잘 키웠다. 저 아이는 성적은 둘째치고 정말 뭘 해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말을 좀 잘하고 질문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묻는 아이들.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는 애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따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그 탐구력이 또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좀 장착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결국은 좀 멀리 가더라고요. 네, 6번째 혁신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6번째는 에콜 42라는 학교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IT 학교이고요. 2013년도에 프랑스 억만장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별명이 삼무, 세 가지가 없는 학교예요. 자, 뭐가 없냐면 선생님이 없고 교재가 없고 수업료도 없습니다. 심지어 졸업장도 없고 학위도 없어요. 삼무가 아니라 오무네요. 네. 그럼 누가 들어가냐면 학위도 안 주는데 왜 들어가냐면 코딩에 대한 열정, IT 기술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도 안 보고요. 인종도, 국적도, 학력도 안 봐요. 이게 이 학교의 모토라고 합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진 속의 친구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서치를 하면서도 이 장면을 보면서 졸업장 따려고 가는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의 바이브, 그런 곳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이렇게 행복감이 흐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세상이 학력 위주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은 뭘 할 줄 아는가, 당신의 능력을 보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키울 때도 우리 애한테 좋은 학교 간판 그런 거 물려주는 것보다 진짜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걸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입학 전에 한 달간 매일 코딩하는 학습 테스트를 거친대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 50개가 넘는 캠퍼스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미래 학교의 공통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시험 점수 말고 진짜 능력, 나이 말고 각자의 속도로 수업을 한다. 외우는 거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학벌 말고 능력을 기른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로 관통을 하고 있죠. 오늘은 세계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 혁신 학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미래라는 말이 붙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일 것 같지만 이미 현재 매우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몇 년 전부터 그랬고요. 인공지능 시대인 요즘에는 더욱더 이런 학교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눈도, 시각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